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달빛 아니온 원장 김동현입니다. 저번 주에는요, 폐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요, 왜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나고 몸살이 나고 기침이 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를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를요,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감기는 외부의 나쁜 사기가 우리 몸에 체표해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한의학에서는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사기든 우리 몸에 들어온 사기를 죽이지 말고 내쫓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도둑이 들어오면 잡으러 하지 말고 내쫓아라. 도둑을 잡으려고 하면 필히 우리 몸이 상하게 된다 하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둑과 같은 사기가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요, 이를 잡으려고 하면요, 사기, 즉 도둑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필히 우리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서양의학에서는 이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균들을요,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약이요, 굉장히 독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항생제는 아주 독한 약입니다. 따라서 결국 세균을 죽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도 크게 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주의 당연한 법칙이겠죠? 그럼 한약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냐? 근본 원리는 모든 나쁜 기운들을 내쫓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걸 죽이려고 하면 약성이 그만큼 독해져야 되고요. 그 약성의 독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도 상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쫓습니까? 각각 사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쫓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기가 지금처럼 감기 들려서 체표해 있는데 이걸 안으로 내쫓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마치 뭐와 같습니까? 도둑이 지금 담을 넘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이 도둑을 담 밖에서 소리질러 안으로 내쫓으면 도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가족들을 상하게 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감기가 걸린 상황에서요, 그 사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 사기를. 그럼 안에서 밖으로 쫓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땀을 흘리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감기를 걸리면요, 땀을 흘리도록 하는 치료법이 우리 동양에서는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의학의 주된 경전인 상한론에 보면요, 이렇게 감기가 걸려 사기가 체포해 있을 때 설사하는 약을 쓰거나 또는 이뇨제를 써서 사기가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웬만한 감기는요, 체표에 사기가 있는 경우에 초기에 이렇게 땀을 흘리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쉽게 잘 치료가 됩니다. 이 땀을 흘리는 것과 관련해서요,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상식이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적지 않은 분들이요, 한의학에서는 열이 나면 땀을 내서 내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는 절대로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한의학에서요, 땀을 내서 치료하는 것은 열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체표에 있는 사기를 내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기가 체표에 있기 때문에요, 열이 나도 그렇게 심한 열이 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감기가 걸려서요, 아주 심한 고열에 시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감기가 걸린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아주 높은 고열로 시달린다면요, 이는 절대로 사기가 체표해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몸 깊숙이 들어온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거꾸로요, 또 땀을 내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도리어 안으로 들어온 열을 바깥으로 내쫓는 방법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 몸 안으로 깊이 들어온 건요, 땀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땀은 체표에 있는 사기만 내쫓는 겁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사기가 깊게 들어오면요, 그 열 출구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 출구는 뭡니까? 대변이나 소변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아주 찬 약으로 그 열도 동시에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잘못해서 땀으로 열을 튼다고요, 땀을 내는 약을 쓰면요, 아주 위험해집니다. 이는
예전에 그 한의학 경전인 상한론에서도 아주 주의할 상황이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상식에 의해서요, 그 전해 내려오는 상식이나 민간요법이나 또는 잘못된 이론 등에 의해서요, 함부로 치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경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한의학에서 열을 땀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은요, 어느 책에도 없는 이론입니다. 그와 같은 이론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체표에 있는 사기를 내쫓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뿐입니다. 또 하나요, 감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전 국민적으로 잘못 알려진 상식이 있는데요. 감기를 걸리면요, 땀을 흠뻑 내면 치료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물론 감기 걸리면 아주 좋은 치료법이 땀을 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의학의 주요 경전이 상한론에서는요, 땀을 흘리되 살짝 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한론에서는요, 아주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땀을 절대로 많이 흘리지 말아라. 땀을 살짝만 흘려야 된다고요.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땀도 우리 몸의 중요한 수액이 일부분입니다. 이 수액도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만 먹는다고 우리 몸이 수액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흡수와 대사를 통해서 이 수액으로 변해되는 겁니다. 따라서요, 필요 없이 많은 땀을 흘리게 되면 우리 몸에 뭐가 상하겠습니까? 이 수액이 부족해지겠죠? 즉 우리 몸의 음이 크게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의학에서 감기 걸렸다고 땀을 흠뻑 내는 것은 잘못된 생식이고요. 그러지 말도록 한의학의 경전에서는 아주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렇게 살짝 흘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경우가 살짝이냐? 다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 감기에 걸리신 분이 아주 뚱뚱하고 습이 많은 분이라면요, 조금 많이 흘려도 관계가 없겠죠. 그렇지만 마르신 분들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현실에 맞는 이론에 적용이 되겠죠. 자, 이제 감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또한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일은요, 우리가 주위에서 자주 요즘 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건데요, 아주 심한 기침을, 감기 걸리고 난 후에 이 심한 기침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